대한민국의 놀라운 해수 담수화 기술. 여러분 만약 마실 물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이 있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단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 가뭄, 인구 증가, 지구촌 곳곳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해수 담수화 기술.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기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삼투, RO 방식 전문 국가입니다. RO는 바닷물을 고압으로 특수하게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기술인데, SWRO는 해수를 대상으로 한 RO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해 전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죠.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숨겨진 강국입니다.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구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1세대 기술인 다단증발법 MSF 분야에서는 무려 4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단증발법, MSF, 다중효용 증발법, MED 역삼투합법, RO 등 3대 해수 담수화 방식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담스 플랜트 수주를 시작으로 80년, 90년대 중동 지역의 다양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뜨거운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증발식 담수 플랜트가 많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걸프전 때도 현장을 지키며 쌓은 신뢰는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은 단순히 오래된 기술을 잘하는 것을 넘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 모듈 공법을 아시나요? 축구장만 한 거대한 증발기를 국내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 완성품으로 출하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 조립할 필요가 없어 공사 기간을 무려 6개월 이상 단축하고 불량률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바닷물은 담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기했던 쿠웨이트 슈웨이크 RO 담수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성공시켰습니다. 오염된 바닷물도 깨끗하게 걸러내는 이중 전처리 기술 덕분이었죠. 뿐만 아니라 GS건설의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는 오만의 바르카 화이브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운영하며 LG화학의 역삼투압막 RO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장 관계자들도 한국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덕분에 한국은 중동물 시장에서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섬 주민들을 위해 드리모라는 이동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선박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하루에 300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해낸다고 하니 물이 부족한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R&D 프로젝트 시히로 등을 집중 육성하며 막 소재부터 대형 플랜트 설계 운영까지 전주기를 체계화했습니다. K-워터는 실증 사업을 주도하며 중동 현지 플랜트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죠. 민간은 대형 EPC 설계 조달, 시공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운영 시스템, 에너지 회수 기술, 친환경 폐염수 처리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해수 담수화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18.5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시장은 2024년까지 25.8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2029년에는 약 2,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블루골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미래의 해수 담수화 기술은 저에너지 고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막 증발법, MD처럼 멤브레인과 증발, 공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농축수 처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해수 담수화입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IT 기술을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접목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플랜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학약품 사용량이나 막 교체 시기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죠.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농축수에서 마그네슘 같은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JM은 농축 배수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이산화탄소까지 줄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래를 바꾸는 기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정화해 미래의 물리기를 막는 기술. 그 중심에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글로벌 해수담수화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M&A 지역, 동남아, 미주 등 다양한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및 운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수담수화 산업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높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특히 1세대 증발법은 바닷물을 끓여야 하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역삼 투하바로 방식도 고압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농축수 처리 문제입니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농축수는 대부분 바다로 다시 버려지는데 높은 염도와 화학물질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축수 배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축수를 줄이고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높은 비용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수담수화는 일반 지하수보다 5배나 비쌀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죠. 부산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공업용수로 전환되었음에도 일반 공업용수보다 2배나 비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초탄소 친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 융합 기술, 그리고 농축수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물 부족 시대. 물은 곧 자원이며 생존이며 국가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불모지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기술을 희망으로. 한국의 해수담수화 산업, 이제 세계의 물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농축수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전 세계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블루골드 시장을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해수담수화 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